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저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던 경험담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1월 13일 오전 9시경에 모더나 3차 부스터샷을 맞았습니다. 이날 밤부터 부작용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벼운 몸살과 발열이 나기 시작해서 해열 진통제로 어느 정도 부작용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1차, 2차 때도 약간의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조금 있으려니 하고 예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약을 미리 준비했었고 또 아팠을 때 약을 먹고 좀 괜찮아졌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1월 14일 오후에 아주 가까운 제 지인에게서부터 본인이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집에 있는 자가 테스트기를 이용하여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결과는 양성이었습니다. 그 테스트기를 아직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좀 멀리서 찍어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거 카메라로 찍어서 한번 잘 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놀랬고요. 그 다음에 자가 테스트기가 집에 하나 더 있어서 콧물이 자꾸 나는 우리 딸아이를 한번 테스트를 먼저 해봤습니다. 근데 딸은 다행히 음성으로 나왔고요. 그때 조금 제가 머리가 좀 아팠습니다. 왜냐? 그건 좀 이따가 제가 한번 또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은 마음속에 너무 급한 게 우리 온 가족이 PCR 테스트를 받아야 되겠구나 싶어서 가장 빠르게 받을 수 있는 곳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이 이제 토요일이라 대부분 테스트하는 곳이 쉬는 날이었고 그 다음에 뭐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예약이 다 차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우리 가족이 모두 테스트를 받을 수 있는 곳을 발견해서 그 다음날 이제 토요일 15일, 1월 15일에 오전 11시에 예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가볍게 식사를 하고 모두들 PCR 테스트 받으러 출발했습니다. 가서 테스트를 받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결과가 나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검사 당일날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1월 16일 일요일이 되어서 저희 가족은 교회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드리면서 결과를 계속 기다렸습니다. 근데 오후 한 5시쯤 돼서 결과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메일이 오더라고요. 먼저 제 아내랑 아이들이 이제 메일을 받았는데 셋 다 음성으로 나왔고 제 거는 좀 유난히 좀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더 기다렸나? 그러고 나서 저의 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제가 거주하고 있는 스위스에서는 코로나 PCR 테스트 양성 판정을 받게 되면 그 검사 증명서 양성이라는 이제 그 증명서가 오고 물론 음성이라는 증명서가 오죠. 그 양성 증명서가 오면서 동시에 항체 보균자 증명서가 또 같이 옵니다. 이것은 테스트 받은 지 10일 그러니까 양성 판정 받은 지 10일 후부터 사용 가능할 수 있는 코로나 이제 패스인 거죠. 백신하고 거의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그 증명서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날 같이 온다는 게 참 신기했고 그 보건당국 이 제네바주 제가 제네바주에 거주하는데 제네바주에 있는 보건당국에서는 일철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증명서를 받고 나서 이제 나는 걸렸구나 생각하고 이제 그날은 이제 뭐 별로 이렇게 증상도 없고 그래서 그냥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하루 지냈고 이제 양성 판정을 받았으니까 5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해야 되는데 스위스가 이제 법이 바뀌어서 최근에 법 바뀌었습니다. 5일간만 격리를 하면 되는데 격리가 해제되려면 격리가 5일 후에도 어떤 증상이 있다면 계속 격리를 해야 됩니다. 증상이 없어지고 나서 48시간 이후에 일을 하러 갈 수 있고 또 집 밖을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날 월요일 그 다음날에는 별다른 증상이 또 없었어요. 1월 17일 양성 판정 받은 지 그 하루가 지났죠. 하루가 지난 날 별로 그렇게 증상이 없어서 집에서 아이들도 같이 격리를 하면서 아이들은 왜 격리를 해야 되냐, 같은 집 안에서 양성 판정이 나왔을 때는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백신 맞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똑같이 5일 동안 격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백신은 어른만 맞을 수 있으니까 스위스는 저희 아이들 아직 어리거든요. 초등학생이라서 아직 백신을 맞지 않았는데 그 아이들은 집에서 같이 저랑 5일 동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다가 연락을 했고 학교에서도 이제 연락이 왔고 금요일부터 학교로 나올 수 있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뭐 집에서 놀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그 다음날 이제 화요일날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이 이메일로 보내주신 학교에서 하는 공부들 프린트해서 같이 공부도 하고 또 아이들하고 또 게임도 하고 그러면서 화요일도 별로 증상은 없었습니다. 어떤 증상이 없었고 낮에는요. 그렇게 이제 아이들 다 씻기고 저녁에 재우고 이제 자려고 저도 침대에 누웠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몸살과 고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체온계로 측정해보니까 39.1도가 나왔고요. 그 완전 무슨 정말 지독한 독감에 예전에 걸렸던 그 기억이 나면서 몸이 덜덜덜덜 떨면서 온몸이 아프고 그냥 온 몸의 근육이 다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진통제를 먹었는데도 전혀 효과가 없었고
그렇게 막 앓고 하다가 진통제를 몇 알 이제 또 추가로 또 복용했죠. 아프니까. 그랬더니 새벽에 이제 조금 나아져서 겨우 잠을 잤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19일 수요일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는데 목에 가래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이상하다 그 가래를 탁 뱉었는데 그냥 이렇게 그 세면대에다가 뱉었는데 세면대 물을 내리면서 뱉었기 때문에 뭐가 시뻘겋게 샥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보니까 배출해서 뭐 옆에다가 이제 물 다 잠그고 옆에다가 배출해서 보니까 그 가래 이만한 덩어리에 전부 다 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깜짝 놀라면서 그 가래 사진을 찍고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집 바로 옆에 5분 거리에 있어서 저 혼자 갔습니다. 여기는 코로나 확진자도 병원에 가야 할 경우에는 갈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런 조치가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병원에 그냥 가서 나 확진자다 라고 얘기해도 들어오세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냥 뭐 평상시와 똑같이 그 사람들 그냥 마스크 끼고 저도 마스크 끼고 마스크 착용하고 접수하고 이제 대기실에 앉아서 한 2시간 정도 진료 차례를 기다리면서 몸이 또 아파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약을 달라고 해서 해열 진통제 받아 먹은 다음에 대기실 의자에서 거의 이렇게 누워서 대기실 의자에서 누워서 이제 한 2시간 정도 기다리다가 제 차례가 와서 진료를 받았는데 청진기로 먼저 이렇게 이쪽을 검진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목에 내가 피가 나온다. 그러니까 목 안을 또 이렇게 해서 열어보고 안을 쳐다보시고 그러고 나서는 뭐 폐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지 않는데 하면서 괜찮다는 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생제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피가 나오는데 라고 거듭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내가 우리 응급실 과장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겠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의사가 과장은 아니었나 봅니다. 과장 선생님한테 간 다음에 잠시 후에 들어오더니 엑스레이 흉부 엑스레이랑 피 검사를 해야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흉부 엑스레이도 찍고 피 검사도 한 다음에 한 30분 정도 기다리니까 들어와서 피 속에서 염증이 많이 발견됐고 그 다음에 이 흉부 이쪽에 왼쪽 뒤쪽으로 폐에 이상 소견이 발견됐다. 폐렴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폐렴이라고 진단을 내려서 7일간 항생제, 진통소염제 처방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이제 그날 가자마자 수요일날 저녁에 항생제 하나를 먹고 자고 그 다음에 목요일날 항생제를 계속 복용하는데 별 차도가 없더라고요. 계속 아프고 가래가 나오는데 계속 피가 섞여 있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이제 금요일날 다시 한번 병원에 오라 그래서 갔습니다. 갔는데 의사가 또 청진기로 이렇게 검진하고 좀 일찍 온 것 같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오라고 해놓고. 그래서 진료를 받았고 의사가 오늘 와서 병원 가서 들은 소리는 의사가 한 말은 약을 규칙적으로 진통소염제랑 항생제를 같이 다 드십시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한 3일이 지나야지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라는 얘기와 함께 그 다음에 토요일부터 제가 항생제 복용 3일째쯤 됐는데 그때부터는 좀 가래에 피가 한 절반 정도 섞여서 나오더라고요. 조금씩 이제 적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몸살 기운도 좀 없어지고 열이 나는 것도 거의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일요일 항생제 1월 23일 항생제 해열 진통제를 규칙적으로 복용하니까 이제 전혀 아프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폐렴도 이제 거의 나아가는 것 같았고 제가 폐렴이 있었지만 기침을 많이 하진 않았어요. 이상하게 그냥 가래가 많이 생겨서 그거 배출하는 그런 기침 그 정도만 했지. 그러고 나서 1월 24일 월요일 거의 다 나아간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1월 25일 화요일 가래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와도 피는 거의 보이지 않더라고요. 옛날부터. 그럼 어제 이제 수요일 제가 이 글을 작성했는데 거의 완쾌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거주하고 있는 이 스위스의 제네바에 저희 지인 중에 한 분이 내과 전문의가 계신데 전화를 해서 상의를 했더니 꼭 병원 가서 꼭 이 다 나은 것을 엑스레이 또 찍어서 해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을 먹고 지금 증상이 다 호전되었으면 다 나은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고 하셔서 제가 이제 그분은 내과 전문의니까 또 그 말씀을 듣고 더 이상 병원하고는 제가 연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투병 기간 1월 16일부터 1월 26일까지 11일 동안 제가 지금 코로나 투병 기간이 있었는데 이때 동안 제가 이제 그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좀 만만하게 봤죠. 사람들 주변에 걸린 사람이 간혹 있었는데 별로 안 아프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분들은 이렇게 저처럼 디테일하게 얘기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마 되게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 자체를 만만하게 본 제가 좀 어리석었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 이제부터는 이제 마스크를 좀 더 철저하게 착용하고 사람들하고 많은 곳에서 이렇게 같이 커피를 마시고 그럴 때 특별히 좀 주의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특히 동료들하고 바로 앞에서 이렇게 커피 마실 때는 또 마스크를 벗고 마시는데 그걸 좀 가급적 좀 지금 같은 시기에는 좀 줄여야겠다. 지금 엄청나게 지금 스위스도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하루에 지금 8만 명? 5만 명. 하루에 5만 명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인구가 800만 스위스에서 하루에 5만 명이면 지금 10%는 아니지만 한 5%에서 5%는 넘은 거죠. 5% 넘고 1이 넘어서 한 6, 7%인데 엄청나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제가 걸리고 나서 저희 이 한인 커뮤니티에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벌써 한 7, 8명이 또 다다다다다 걸리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정말 참 이 팬데믹 이게 진짜 완전히 지금 클라이막스에 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께서도 항상 조심하시고 또 저처럼 폐렴이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빨리 병원 가셔서 치료를 이 항생제 처방 받으시고 하시면 그래도 그나마 치료 기간이 짧아지고 또 많은 후유증도 없고 저는 뭐 전혀 호흡하고 그러는데 뭐 어려움 느끼지는 않았거든요. 단지 여기가 조금 뭐 좀 이상하게 아픈 그런 느낌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다 없어졌고 가래도 지금 완전히 나오지 않고 있고 피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조심하시고 저처럼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고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